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4페이지 봅니다. 14페이지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배우는데 뭐 공부할 만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자, 이렇게 흡족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배우는데 이런단 말이지. 우리 처음 시작했는데, 자, 집중해서 들으시면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오늘 배우는 것들 용어를 익히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세법이라는 게 우리 원래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계산 막 복잡한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은 계산 사례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오는데요. 29회 시험에서도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례 문제는 그냥 법령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만 알면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물론 약간 사칙연산이 어렵거나 물론 이렇게 논점을 섞어가지고 묶는 가끔씩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계산 자체는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응용해서 묻는 문제지 복잡한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사례 문제,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어렵지 않다는 거.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개론처럼 계산기 없어도 돼요. 세법은 거의 계산기 없어도 되는 암산으로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도 이제 양도세 깊게 들어가면 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추려서 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을 때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보고 리마인드하고 수업 듣고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2차 과목도 미리미리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판에 이제 2차 과목 바짝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또 1차 과목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또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1차 과목은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1차 과목은 어렸을 때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1차 과목을 6월 달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1차 과목. 자, 근데 2차 과목은 언제 공부하느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그 다음에 끝나고 조금씩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그 시간은 다 1차 과목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열심히 2차 과목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놓고 조금씩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막판에 이제 1차 과목 같은 것도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1, 2차를 동차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2차를 전혀 공부 안 해놓고 그냥 1차만 오로지 공부해놓고서 나중에 여름에 돼가지고 2차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눈에 안 들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가지고 2차 과목이 이제 그때는 어렵고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암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바짝 암기도 되는 거지 안 해놓으면은 암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14페이지 봅니다. 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뭐 세법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내용은 밑줄도 그어드리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시 같은 거 이제 제가 혹시라도 시험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표시 하라는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테마에다가 번호에다가 별표시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따가 이제 제가 이번 시간 이제 말미에 제가 제 개인 카페 소개할 건데 그 다음 카페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학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OX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뭐 11월, 12월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매일 오면은 전주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OX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계속 자료가 나가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학원에서 제공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있죠. 핵심 요약. 여러분들 필기 사실은 못했어도 제가 아까부터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필기한 내용은 판수하면서 설명한 내용은 핵심 요약 정리로 요약 정리가 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11월, 12월 달 과정에서 기초입문 과정에서 배운 내용 요약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다운받아 보고 그걸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버려요. 11월, 12월 복습만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 끝나면 버려요. 1월달, 2월달 되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핵심 요약 정리가 제 카페에 올라가요. 그래서 또 다운받아서 복습하고 또 버려요. 그 다음에 3, 4월달도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와요. 그러면 또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또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심화되면서 배운 요 핵심 요약 내용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이 나중에 5월달 되면은 이게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서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5월달에. 그래서 요약집으로 이제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제 요약집으로 공부할 건데 그 요약집이 5월달, 6월달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제가 카페에 올려놨던 요 내용이 이제 결국은 여기에 그 요약집에 다 들어있는 그 내용이에요. 요약집에 그 내용을 아직 안 배웠으면 빼고 배운 내용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깔아놓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핵심 요약 정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5월달, 6월달 되면 요 요약집을 보면 이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이 요약집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본 거예요. 계속 봤던 그 내용을 이제 요약집으로 해서 출간된 것으로 딱 이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갖고 시험장 갈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걸 쌓아놓지 말고 복습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한 내용, 제 세법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교재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해드리고 몇 줄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약집으로 나중에 이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도 카페에 올려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어떤 얘기인지 금방 과세 표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한번 봅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이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율이라는 걸 구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과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과표란 말? 네,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구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는 수량 면적, 몇 제곱미터 면적, 또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같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과표가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거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종가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라는 세금은요. 취득세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가격이 1억 원이에요. 취득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재산세요. 종합부동산세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 계산해요. 소득세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에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돼. 그래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예요. 근데 종량세를 취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종량세를 취하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를 잘 모르지만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종가세예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 일부가 종량세를 취해요. 무슨 말소등기를 하거나 무슨 말소등기, 저당권 말소등기, 지상권 말소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말소등기하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하거나 이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요 이렇게 계산돼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서
등록면세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세율은요, 몇 프로? 꼭 백분율로만 세율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가세,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종가세일 때는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정률세율 또는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될 때. 또 보세요. 과세 표준이 건수예요. 종량세라고 하죠. 양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니까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알겠네.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돼요. 종량세일 때 세율은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4페이지 보니까 5,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요? 종가세. 과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할 때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율.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종가세 봅니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종가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세목이요. 외울 게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에서 종부세, 양도세 같은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뭐다?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근데 종량세 봅니다. 종량세란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세목, 등록면허세 중 일부.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밑줄이요. 등록면허세 중 일부. 얘네들은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몰라주셔도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세금이요.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세요. 원자력 발전하거나 그냥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이런 자들한테 부과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1kW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일부가 이렇게 종량세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부과돼요. 그러니까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인지세도 세율은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도 종량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딱 하나, 등록면허세에서 원래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인데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뭐라고요? 자, 종량세, 정액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요거만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가세, 종량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6번의 세율에 따른 분류, 비례세율, 두진 세율은 나중에 강론에서 용어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15페이지 7번에 15페이지 하단에 15페이지 보니까 7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독립세, 부가세.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조세 독립성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이쪽 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독립세라는 게 있고요. 독립세. 또 그 다음에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독자적인 부과 대상 물건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부가세는 바늘과 실처럼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아, 이번에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돼? 제가 현금으로 주니까 부가세 그만큼은 좀 빼고 깎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가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예요.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해야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자, 부가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얘네도 어디서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아까 교교농, 자, 목적세에서 봤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교육세가 근데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에요. 독립세. 교육세를 본세목으로,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는데, 교육세가 본세목으로 하는 세금이 부동산과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등 우리가 휘발유 넣거나 막 그럴 때 내는 거라, 교육세가 본세목이 부동산 관련 없기 때문에 교육세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은 농어촌 특별세예요. 예. 자, 얘는 국세고 목적세이면서 얘는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얘도 어디서 봤어요? 아까 찌찌 목적세였죠? 지방교육세 정원에서 부과하는 목적세인데 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지방세에서 부가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아요. 이 부가세들은 독자적으로 얘네들만 징수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꼭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에서만 받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잠깐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하고요. 줄여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얘네들 족보를 좀 떠올려야 돼요. 네 집 자식이냐 이런 말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을에 있죠. 예전에 어떤 마을에 그 마을 입구에서 어른들이 아름드리 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어른들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을 헐깃 보고 소위 말해서 쌩까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 들고 한마디씩 합니다. 에휴, 저 감나무집 셋째 아들 싸가지 됐다시 없네 저 녀석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조세 총론에서는 꼭 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요. 농특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얘는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족보요. 지방세고 또 목적세고 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농특세, 다시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독립세 소개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 7번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봅니다. 독립세예요.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 조세가 다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본세라고도 하는데요. 부가세 봅니다.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입니다.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보충 봅니다.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 있죠?
자, 요것도 중요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5개 주요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가 어떤 건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순환에는 기초문과정에서는 부가세가 뭔지 독립세가 뭔지 용어를 익히고 부가세 종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순환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계속 말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우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계속 물어보고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부가세가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볼게요. 그 표를 보니까 취득세 납세 문자는 있잖아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부가세로 정해진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낸다? 농특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이 또 이렇게 강의하면 바로 다음 주에 교수님, 제가요, 요번에 저 아파트 하나 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취득세를 냈는데 여기 영수증에 보니까요, 농어촌 특별세는 없는데요? 이러면서 영수증 갖고 오는 분이 계시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자, 소위 말해서 한 32평 이하의 주택을 샀다. 자, 그러면은 취득세 내고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내야 안 내요? 안 내고 뭐만 내?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혹시 다음 주에 또 이 가운데 영수증 들고 오실까 봐 내가 미리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영수증 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농특세 없는데요? 또 이러지 마시고.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농특세가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건 시험에 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교수의 우리 저 책 기본서 뒤에 이제 나중에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참고고요.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016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농특세 비과세 되는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 자, 낼 때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납세문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내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다,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감면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내요. 자, 재산세 납세문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자 2018년도 재산세 고지서 날라온 게 있으면 그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잘 보세요. 보면은 이제 그 재산세만 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방교육세도 거기 부가세로서 함께 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하잖아요. 재산세를 다 공부하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딱 보면 앞면 뒷면,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금액만 봤죠? 예? 얼마 내는지만, 얼마 내라고 하는지만 그것만 봤잖아요. 다른 거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면 여러분 집에 나와 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딱 보면 앞면, 뒷면에 빽빽히 뭐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요,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돼요. 만약에 여름이 됐는데도 여러분 여름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여러분 집에요. 그런데 여름이 됐는데도 앞면, 뒷면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막 있다. 이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자, 다 배우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 됩니다. 아, 배운 내용이 주옥같이 나옵니다. 앞면, 뒷면에. 자, 그래야 되는 거고. 어떠든 간에. 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목으로 부과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는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에, 양도세 낼 때 납부세액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본 거고, 요건 다음 순환부터 이제 부가세목 자세하게 공부해 나갑니다. 자, 오늘은 자, 부가세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독립한 세금 낼 때 법에서 정해진 그 부가세 함께 내는 거,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는 거, 말뜻을 이해하시고 용어를 익히시고 부가세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 농특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핵심 정리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맛배기로 거기 핵심 정리 지방소득세를 살짝 보니까, 지방소득세 과세주체는 특광 시군입니다. 아까 진짜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동그라미 니은번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독립세. 부가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요. 저 분명히요. 소득세 신고할 때요. 소득세 신고할 때 저 분명히 지방소득세 같이 낸 것 같은데요. 세무서에. 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적으세요. 지방소득세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요, 얘가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소득세나 법인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목이었다가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근데 왜 여전히 지금도 소득세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같이 왜 종합소득세 같은 거 내고 그럴 때 양도세 낼 때 왜 지방소득세 같이 내놔요, 세무서에? 그거는요, 왜 같이 내놔요? 원래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자,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요. 소득세는 원래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왜 같이 하고 있냐고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세무서에 냈었잖아요. 근데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애초에 따로따로 했으면 모르는데 같이 하던 거 따로따로 신고하라면 국민들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잖아요. 뭐야, 어떡하지? 한 번에 그냥 같이 딱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또 따로 신고하라니까 그냥 귀찮아 죽겠네. 이럴까봐 일단 유예기간을 둬가지고요. 유예기간을 둬서 일단 일정 기간까지는 일단 이렇게 그냥 같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자, 지방소득세는 뭐다? 독립세입니다. 요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예제 문제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예제 문제 자, 볼 거고요. 넘어갑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거를 보기 전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세 분류를 배웠어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익혔고 세금들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할 수 있었었는데 조세 분류를 우리가 왜 공부했냐 그러면요. 왜 공부했냐면 주요 세금들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주요 5개 세금들의 성격, 특징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도 그렇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격부터 파악해야지. 자,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성격부터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런 것처럼 5개 주요 세목을 공부할 때 이 세금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5개 세목의 성격을 이해할 때 근데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처럼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밑반찬 스키다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강의한 적 있어요. 어떻게 강의한 적 있냐면 제가 횟집 있잖아요, 여러분. 횟집. 좋은 횟집 갈수록 밑반찬 스키다시가 쫙 깔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반찬 스키다시 쫙 깔려 나오는데 제가 그 횟집 가면은 근데 제가 양이 많잖아요. 음식은 제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거든요, 음식은.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횟집 가서 밑반찬 스키다시 좀 먹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메인 메뉴 나왔을 때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고 나올 때는 있잖아요. 아우, 아까워요. 왜냐면 나는 그냥 스키다시만 먹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돈을 낼 때는 횟집 같은 데보다는 뭐 장어나 차라리 그런 게 먹는 게 낫지 횟집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살 때 제가 접대를 받을 때는 그냥 뭐 스키다시라도 먹고 그냥 회 한 잔 먹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돈 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그랬는데요. 그 학원에서 이제 싫어합니다. 그 학원에서 수강생들
여러분이 이제 대표되신 분들이 쭉 오셔가지고 그 뭐 학원 회식하기로 했나 봐요, 수강생분끼리. 그래서 대표되는 분들이 교수실 와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오늘 점심 때 시간 됐어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다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딱 얘기하려고 했더니 어떤 한 수강생분이 탁 껴들면서 야, 너는 수업 시간에 못 들었냐? 교수님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똑같이 강의를 해도 있잖아요. 수강생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알아요.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하고요. 끝날 때 그날 배운 거 복습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런데 꼭 똑같이 배웠는데 꼭 보면 대답이 틀려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강생, 자,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잖아요. 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저는 횟집을 간다 안 간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만 간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공짜야 여러분들. 제가 돈 낼 때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개 주요 제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을 5개 주요 제목은 여러분 직접 셉니까? 보통 셉니까? 네?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세라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납세 의무자와 돈 내는 사람, 담세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이요, 얘네들은 보통세예요, 목적세예요? 목적세예요, 보통세예요? 얘네들은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우리 종류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교교농, 찌찌만 목적세고 얘네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은요. 얘네들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금방 배웠잖아요. 얘들은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이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부가세고. 얘네들은 다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5개 주요 세목은 종양세예요, 종가세예요? 갓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도고요. 자,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취득세를 얘기하든 양도세를 얘기하든 공통적인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세목들의 그 특징, 성격을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오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거까지만 오늘 배우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물론 마치는 건 아니고 복습은 하고 또 제가 카페 소개도 해드리고 강의 일정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보시면은 여기를 좀 지워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여러분 만나자마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물어봐요. 자, 그러면 오늘 자세한 건 나중에 공부할 거 오늘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리고 더 있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요. 재산세.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요, 얘는
재산세가 있는 곳이면 있죠.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와 있어요? 항상 그 옆에 누가 나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가 재산세 친구라 항상 따라다닙니다. 물납, 분할납부만 빼놓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친구 물납 분할납부만 따라다니지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예. 그리고 또 더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뭐고요? 국세고요. 그 다음에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더 있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용어 설명 하나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유통이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요. 양도한다 소유권 가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에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유과세. 자, 보유과세 이렇게 합니다. 보유과세, 보유세 그러면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보유세,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가 보유과세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봅니다.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뭐라고 하고?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뭐라고 한다? 보유과세라고 한다.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 과정에 관련된 조세로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오늘 살짝 여러분이 밑줄이고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수익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자, 얘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종합부동산세. 딱 세 가지만 오늘 아시면 됩니다. 보유과세. 양가로 3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는 자, 등등 양도소득세 오늘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가 이제 세목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면 다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공부가 좀 되면 이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또 동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 시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도 있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도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눈길 주지 마시고요. 신경 쓸 거고 오늘은 자, 유통과세, 보유과세 말뜻 용어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얘네들만 딱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요. 여러분들 18페이지 있잖아요. 18페이지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이 나오는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부동산 세법인데 부동산 세법에서 이 실질과세 원칙을 이건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조세부과 원칙 줄 글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 조세부과 원칙을 직접 묻지는 않고요. 다만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부동산 세법에서는 배경적으로 중요한 거고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실질과세 원칙 소개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징수 방법. 그래서 조세 용어정의 20페이지 넘어가면 용어정의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자, 모르겠으면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22페이지 있잖아요. 25페이지 15번 조세 징수 요거 별표시고요.
양가로 16번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별표시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징수방법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복습하기 전에 제 개인 카페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핵심 요약 정리가 조제 총론 다음 주에 배울 내용까지 이미 요약 정리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페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 카페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카페를 소개해 줄 건데 이쪽에다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 봅니다. 그 포털 네이버에서는 제가 옛날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한 5년 전에 제가 원래 옛날에는 귀찮아서 수강생들 많을 때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 오프라인 수강생이 많을 때 그 시절에 카페 만들었으면 엄청난 카페 회원이 모였었을 건데 그때는 제가 귀찮아서 안 만들었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모르고 그냥 다음 카페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이버가 대세인데 요새. 그리고 다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카페인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조금 이렇게 찾아야 돼요. 걔들이 일부러 자기 회사 카페가 아니니까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근데 카페 뭐 클릭하고 또 막 찾아야 되는데 포털 다음에서는 바로 그냥 포털 다음 카페인데 포털 다음에서는 그냥 검색창에 강성규, 제 이름 강성규 교수나 세법 치시잖아요. 그러면 강성만 쳐도 이미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자동 검색어로 강성훈 이렇게 나오면서 강성규가 바로 뜹니다. 세법 강성규 교수 바로 떠요. 자동 검색어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포털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어로 치셔가지고 다음 카페 바로 그냥 다음 카페가 떠요. 큰 창으로 바로 그냥 다음 카페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에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요 바로 터치 한 번으로 한 번만 딱 해놓으면 한 번만 깔아놓으면 다음 카페 앱 한 번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다음 카페 한 번만 해놓으면 요거 그냥 터치 한 번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자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카페 앱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면 이게 준회원이에요.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고 자료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등업 신청하기가 있는데 등업을 신청하면 돼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등업 신청하기에 광명에서 배움고시학원에서 첫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오전반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닉네임은 제가 부르기 어려운 거로 닉네임 만들지 마세요. 또 곤란한 거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예요? 돌대가리, 새대가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럼 제가 부를 때마다 돌대가리님, 새대가리님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부르기 좋은 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본인 소개하실 때 본인 소개 그냥 등업 신청 요망, 등업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이러면 좀 곤란해요. 자, 광명 배움고시학원에서 오전반 첫 수업들은 누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주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본인 소개 본명으로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등업 신청 그렇게 등업 신청하면은 바로 제 스마트폰에 떠요. 그리고 운영자들이 또 봐요. 그러면 바로 그냥 등업 신청 알람이 딱 와요. 그래서 보고서 그냥 터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없고 광명에서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해줍니다. 여러분들 인강 듣는 누구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등업 신청되면은 정회원이 돼요. 그러면 정회원이 되면 자료실 이용할 수 있고 학습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 거는 다운받지 마세요. 세법은 법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 거 보지 마시고 요번에 이제 2018년도 요번 11월 달에 올린 자료가 있어요.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 총평하고 대책 그다음에 요번에 핵심 요약 정리 저희 총론 부분 올라가 있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고 복습만 하시고 그냥 그거 막 쌓아놓지는 말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하게 세금 관련한 것은 여기다가 또 질문할 수 있고 또
제 카페에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도 여러분 부동산 세금만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부동산 세금만 또 법률 상담 민사든 형사든 법률 상담 또 제 카페에 제 친구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요 무료로. 그 다음에 여기 뭐 합격 후기 뭐 여러 가지 뭐 사진들 막 쫙 있습니다. 합격 선배들이 남긴 합격 후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쭉 한번 보시고 자료들. 그 다음에 사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지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 11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카페 정보가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 있어요. 1년에 공식적으로는 2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번 11월 달에 한 번, 내년 1월 달에 신년으로 합격 기원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있거든요.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저한테 그동안 합격의 선배들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시험 공부했던 시험 치른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처럼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처음 온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는 분들도 오십니다. 특히 인강으로 공부한 분들은 1년 동안 제 얼굴을 매일 뚫어지게 1년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맨날 얼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카페 정모가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 갈 거예요. 하늘공원. 예? 공원이니까 등산복 입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평상복으로 오세요. 스틱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시고 평상복으로 오시면 하늘공원에 여기 갈 건데 월드컵 경기장 카페 공지상에 공지가 돼 있어요. 공지상에 전체 공지상에 공지 자세히 돼 있어요. 돼 있고 당일 연락번호도 있어요. 공지상에 보시면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역 있죠?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모입니다. 10시에. 그래서 이거 10시에 모이는데 자세한 것은 여기에 조금 늦으시는 분들은 공지상 참조하시면 뒤풀이도 올 수 있고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뒤풀이 할 거니까 오시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역 1번 출구에서 10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갑니다. 그래서 쭉 산책하고 와서 밥 먹고 뒤풀이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목도고 하는데 인강수강 여기서 이제 1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쪽에서 벌써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막 뛰어가지고 제 손 잡고 막 끌어안고 하면서 막 신기하다고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맨날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다가 저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고 하면서 막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강 수강생분 처음 보는 수강생분도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멀지 않으니까 월드컵 경기장 오셔가지고 오면은 합격의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여러분께요 조언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친해져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서 금방 이제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시면 많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힐링되고 오길 잘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회비는요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날 먹은 거에 n분의 1이에요. 제가 3차까지 남아있는데 3차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3차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인원수 봐가지고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대여섯 명, 6, 7명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술도 쏘고 밥도 쏩니다. 3차는. 근데 1차, 2차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 편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배운 내용 다음 주 배울 내용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강의 일정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금주의 유머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네요. 금주의 유머도 안 하고. 원래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뭐 하나 있었는데 얘기해 드릴 게 있었는데 안 했네. 자, 여기 봅니다. 강의 일정을 소개해 드리면 11월, 12월 달은 기초입문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입문과정으로서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요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용어를 익히고 조세부가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습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1월달 들어가서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서 기본 이론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달 들어가면 이제 심화 이론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요때 주요한 시험에서 중요한 이론들은 이때까지 다 배웁니다. 이제 중요한 이론들은. 근데 어렵거나 혹시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제 5, 6월 달에는 우리가 요약집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핵심 요약 정리인데 요약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쭉 우리가 다운받아서 공부했던 거 요약집 한 권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약집으로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하고, 그래서 공부했던 거, 이론 펼쳤던 거 압축도 해드리면서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조금 내용들도 일부 배웁니다. 자, 그리고서 7, 8월 달 되면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풀이 과정 하는데, 여러분요, 요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특강 같은 거래요. 이제 오후에. 나중에 오후에 특강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단원별 누적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날 배운 부분까지, 여태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이제 문제를 바로 이론 배웠죠, 오전에? 오후에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저희들이 해설 강의 해드리고 이런 거 이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요. 이번에 정답률이 20% 30%밖에 안 돼요. 많이 틀렸어요. 대부분 다 틀렸죠. 그러면 다음 주에 문제 똑같이 저는 문제 드래그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0%다 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 냈으니까 답도 똑같아. 하나 안 바꿨어. 100% 맞아야 되는데 정답률이 6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꾸면 여전히 다 틀리고 그러는데, 문제풀이 과정은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30대 중반만 돼도 있죠? 우리 저기도 애들 있나, 애들? 애기 있나? 애기는 아직 없고. 자, 애 낳고 이제 여자들은 애 낳고 이제 애 키우면서 조금 나이 한 30대 중반 이상 돼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또 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30대 중반만 돼도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야 알았다 말 안 해도 돼. 내가 네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알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그죠? 끝까지 얘기를 안 들어주잖아요. 알았어.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 내도 또 틀리고, 조금만 바꾸면 더 많이 틀리고, 자,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눈치 구단이 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눈치 구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좌우지간 많이 이제 풀어보면서 오후에 이런 문제 이제 단원별 그 특강도 하고, 또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사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 구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보면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알게 되고, 시험에서 주로 어떤 걸 바꾸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측도 하게 되고, 그죠? 어떤 걸 바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 끝나면은 9월달, 10월달은 이제 마무리 과정입니다. 핵심 마무리 과정인데, 요때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40문제씩 매일 이제 시험을 봅니다. 매일 시험을 보고 저희들이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전범위로요.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요때 이제 핵심 마무리 특강. 세법은 핵심 마무리 이론 특강 들어가는데, 세법은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과정을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핵심 마무리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이제,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딱 들으면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걸 딱 들으면 이제 딱 세법이 이제 감이 탁 오고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저 같으면 요때 5, 6월달, 요때 7, 8월달 요때 이론을 배우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배워요. 종으로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할 때는 양도세가 대충 알겠는데 취득세 배운 지 2달 앞부분 다 까먹어요. 취득세 할 때 양도세 배운 거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으로 배웠던 거 횡으로 쫙쫙 비교해서 이제 각 세목별로 쫙쫙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비교도의 세법 특강이 있어요. 비교도의 세법 특강집이 있어가지고 비교도의 특강을 통해서 혼동되는 내용들을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끝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들으시면, 제가 29회 시험도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해설 강의를 촬영하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29회 시험 친날, 당일날 저는 회사 가서 답 맞추고 해설 달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이제 촬영하고 막 그랬어요. 해설 강의 촬영하고 각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촬영하면서 제가 느낀 점 뭐냐면, 역시 시험 당일날 느낀 것은 수업을 평상시에 쭉 들은 사람들이면 세법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자, 되어 있구나. 역시 내가 거의 평상시에 강의한 내용 쭉 들었으면 낯선 지문들이 좀 들어있었어도 답은 그래도 확실하게 고를 수 있었겠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득점 하고 그랬습니다. 쭉 충실히 든 사람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법은 구원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이런 걸 안 들어서 그렇지 쭉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법은 구원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처음에 만나서 아까 구원의 약속을 드렸는데 반드시 여러분 30회 시험에서 세법은 저와 함께 이 겨울과 그 다음에 우리 시련이 되는 겨울과 그 다음에 봄과 또 무더운 여름과 그 다음에 다시 가을을 맞기까지요, 여러분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아까 얘기했죠, 본인을 믿고 저희들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법은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대부분 포기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정한 수준이라는 게 60%라는 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60%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돈과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이거 안 고치고 한두 달 대충 해가지고 이게 된다? 안 돼요. 그게.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일단은 잠깐요. 복습하고 마칠게요. 오늘 배운 거.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왜 웃고 그래? 복습이 중요해, 복습이. 끝내는 줄 알고? 아이고, 복습 항상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시 예부가 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했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조세의를 공부했는데 앞부분은 다 교양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조세의에서는 딱 하나, 세금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뭐만 물납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이 허용된다. 그럴 때 취득세,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돼요?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양도소득세 물납돼요?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했는데,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 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굽니까? 취득세는 특광, 도. 그렇잖아요. 과세권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 도.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재산세, 시군구. 이건 알아야지. 취득세,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요거요.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지만 아직은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라고 그랬어요? 보통세라고 그랬어요? 직접세라고 그랬어요? 간접세라고 그랬어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 담세, 1차는 직접세고, 납세무자가 세금을 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다, 목적세다? 보통세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나 자치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찌. 국세, 목적세, 교보, 교육세. 교통해로주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입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수강생은 그냥 입을 벌리고 완전히 강에 빠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봅니다. 찌찌에서 지 뭡니까? 첫 번째 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지 또 뭡니까? 지방교육세. 얘네들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다. 독자로 부과한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농특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5개 주요 수목은 종량세다, 종가세다, 종가세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된다. 종가세, 그러니까 세율은 정율세율이 정된다.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애들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종량세고, 세율은 종량세일 때는 어떻게 정된다? 정액세율이 정된다. 정액세율. 금액이 세율로 정된다.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요,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그럴 때 유통과세,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 그래서 뭘 기억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다운받아서 학습자료 쓰셔서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 공부했구나. 요약 정리 또 돼 있고요. 자, 여러분 잘하셨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끝까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합격해 내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